일요일 아침 창문 틈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듭니다. 거실엔 식탁 위 국 냄새가 아직 남아있고 시계 초침이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진수는 검은 재킷을 꺼내 입으며 작은 캐리어를 닫습니다. 그의 손끝이 잠시 멈춥니다. 아내의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미경은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조용히 커피 향을 맡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댁 가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깊은 숨이 섞여 있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며칠만 있으면 올게. 말끝이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집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조금 식습니다. 그 문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죠. 남편의 발자국이 멀어지자 미경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따뜻했던 잔이 서서히 식어가는 동안 그녀의 눈빛도 서늘해집니다. 거실벽에 걸린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여전히 환하지만 지금의 미경은 그 미소를 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얇은 커튼을 걷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떨어지는 낙엽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녀는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을 본 듯 고개를 숙입니다. 진수는 버스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도로 위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그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납니다. 손바닥 안엔 오래된 반지가 느슨하게 끼워져 있죠. 그는 무심코 반지를 만지며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그의 마음속엔 효자라는 이름의 책임감과 남편으로서의 미안함이 엉켜 있습니다. 한참 후 버스가 멈춥니다. 진수는 캐리어를 들고 내립니다. 고향의 공기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섞인 외로움은 알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가 어머니 댁 현관문을 여는 순간 먼지와 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의 폐를 감쌉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괜찮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짐이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그 시각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 미경은 남편이 놓고 간 머그잔을 바라봅니다. 잔 안엔 커피가 반쯤 남아있고 표면엔 얇은 막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 잔을 싱크대로 가져가려다 멈춥니다. 손끝이 잔을 따라가다 말고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왜 나는 늘 남겨지는 사람일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미경의 입꼬리가 살짝 떨립니다. 햇살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두 사람의 아침은 서로 다른 온도로 흘러갑니다. 한쪽은 의무 속에 자신을 묻고 다른 한쪽은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사랑은 조금씩 식어갑니다. 고향집의 아침은 서울보다 느리게 흘러갑니다.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닭 울음이 들리고 마당에선 낙엽이 바람에 쓸려갑니다. 진수는 늘 그렇듯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얕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미소를 지은 채 들어섭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와 묵은 장판의 향이 섞여 있습니다. 햇살이 얇은 커튼을 비집고 들어와 어머니의 이불 끝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진수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잡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따뜻하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묻어납니다. 어머니는 눈을 살짝 뜨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미소를 짓습니다. 진수야,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 그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습니다. 일요일이에요, 어머니. 아직 아침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진수는 베개를 정돈하고 창문을 살짝 엽니다.
찬 공기 속에서 먼지 냄새와 흙 냄새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죽을 끓입니다. 손목엔 오래된 시계가 느슨하게 걸려 있고 그 바늘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쌀 냄새가 피어오르며 그의 눈썹 사이로 땀이 맺힙니다. 이게 내일이지.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입니다. 국자가 죽속을 돌 때마다 그의 마음도 천천히 저며듭니다. 그때 전화 진동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미경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진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고민하지만 이내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 어머니 먼저 챙기고 나서.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하지만 눈빛은 흔들립니다.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옆에 앉습니다. 죽을 먹여드리며 그는 무심코 어머니의 눈가를 닦아줍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그의 손등을 붙잡습니다. 고맙다, 진수야.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 말이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픕니다. 그의 마음속엔 두 여인의 얼굴이 겹쳐집니다. 한쪽은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 다른 한쪽은 점점 멀어지는 아내. 그 사이에서 그는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창문 너머 햇살이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그 빛 속에서 진수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듭니다. 서울의 밤은 유난히 반짝입니다. 미경의 아파트 거실 창 너머로 수십 개의 불빛이 깜빡이고 그 불빛들은 마치 각자의 사연을 담은 작은 별들 같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혼자 앉아 와인병을 열고 잔을 채웁니다. 잔 속의 붉은 빛이 천천히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대화창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눌러볼까 하다 다시 손을 내립니다. 또 어머니 곁이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지만 그 웃음소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끄고 거실의 불도 꺼버립니다. 불빛이 사라진 자리엔 와인잔만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입안에 퍼지는 쓴맛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건 외로움의 맛과 닮아 있었죠. 식탁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입니다. 당신 자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나옵니다. 눈물이 함께 번져서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와인병이 절반쯤 비워질 즈음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며듭니다. 얇은 커튼이 흔들리며 방 안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손에 쥔 와인잔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서둘러 화면을 켜지만 택배 문자입니다.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을 읽으며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그 한숨이 방 안의 고요를 흔듭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자 맞은편 아파트의 불빛이 보입니다.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경의 눈에 물기가 맺힙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와인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읍니다. 나도 그냥 그런 평범한 저녁이면 좋을 텐데. 그녀의 속삭임은 창문에 부딪혀 사라집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미경은 불을 끄고 침실로 향합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의 미소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봅니다. 그땐 웃는 게 참 자연스러웠는데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며 방 안은 고요해집니다. 바깥의 불빛만이 여전히 깜빡이며
그녀의 외로움을 비춰줍니다. 이른 오후 문틈 사이로 들어온 빛이 현관 바닥을 비춥니다. 미경은 퇴근 후 신발을 벗으며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그 안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시어머니 김정순. 그녀의 손끝이 잠시 떨립니다. 무슨 일이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오며 그녀는 숨을 고릅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조심스레 봉투를 찢습니다. 편지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과 삐뚤한 글씨가 담겨 있습니다. 미경아, 내 덕분에 우리 아들이 버티고 있어. 고맙다. 그 한 문장이 눈앞에서 흐려집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의자에 앉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 무거운 발소리, 그리고 늘 텅 비어 있던 식탁. 그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남편의 그 무표정 뒤에도 누군가를 위해 버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요.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잔에 물을 붓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편지에서 묻어난 종이 냄새와 섞입니다. 그 향이 낯설지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펼쳐 천천히 글자를 따라 읽습니다. 우리 진수, 내가 있어 다행이다. 그 문장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편지의 글자를 따라가며 미소를 짓습니다.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지만 그 눈물은 조금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보다는 이해, 그리고 미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기울며 부드럽게 커튼을 스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빛 아래에 편지를 올려놓습니다. 종이 위로 따뜻한 금빛이 번지며 글씨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입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미경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습니다.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가 이내 지웁니다. 대신 편지를 다시 펼쳐 손끝으로 문장을 짚습니다. 고맙다. 그 한 단어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울립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어둠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부엌불을 켭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낡은 주방 기구 위로 번집니다. 그는 손에 익은 동작으로 쌀을 씻습니다. 물에 비친 그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입니다. 눈 밑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입술은 말라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은 죽을 좀 묽게 해야겠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목소리가 부엌 벽에 부딪혀 되돌아옵니다.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쌀 냄새가 방 안으로 번집니다. 진수는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흘끗 봅니다. 초침은 묵묵히 움직이고 그의 하루도 그만큼 묵직하게 흘러갑니다. 죽을 저으며 그는 창문을 살짝 엽니다.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고 흙 냄새가 가슴을 스칩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급히 숟가락을 내려두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힘겹게 숨을 고릅니다. 그는 재빨리 베개를 바로잡고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미열이 느껴집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손끝은 떨립니다. 약을 챙기러 부엌으로 가던 중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춥니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미경이라는 이름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지.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 스며듭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잠든 듯 고요합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먼지들이 빛에 반짝입니다. 진수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말라 있고 체온은 미약하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는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조금은 놓아드려야 하나. 그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긴 시간 동안 효자로서의 책임이 그를 버티게 했지만 그 책임이 한편으론 누군가를 잃게 만들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방 안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 한 곡이 들립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창문 밖에서 새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오려는 순간 그는 문득 미경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녀의 웃음 그리고 서운했던 눈빛.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립니다. 이젠 조금은 나도 돌아가야겠지. 밤 10시 고향집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방 안에는 양 냄새와 나무 장롱의 오래된 향이 섞여 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린 뒤 조용히 거실로 나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터치합니다. 미경. 그 이름 두 글자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나야 미경아. 짧은 말 한마디에 수년의 시간이 묻어납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조용히 이어집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서로의 숨소리만이 이어집니다. 진수는 눈을 감습니다. 그동안 쌓인 미안함이 가슴속을 가득 채웁니다. 미안했어요. 많이 외로웠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히 전해집니다. 그 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방 안 공기를 흔듭니다. 진수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당신이 힘들었을 줄은.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진심이 묻어납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곁에 있을게요. 그녀의 울음이 멈추고 희미한 웃음이 섞입니다. 그 말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붙잡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서로의 숨결만이 따뜻하게 흐릅니다. 진수는 창문을 바라봅니다. 유리창 너머 달빛이 은은히 비쳐 들어옵니다. 그 빛이 그의 눈가를 스치며 반짝입니다. 내일 서울 가요.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지만 작은 숨소리로 대신합니다. 그 짧은 숨결 속에 안도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진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의 손끝이 여전히 떨립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달빛이 고요히 머뭅니다. 진수는 그 빛 아래에서 눈을 감습니다. 이제 조금은 돌려줘야 할 시간이에요. 그의 속삭임이 새벽 공기에 스며듭니다. 일요일 오후 하늘은 옅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바람이 느릿하게 불고 마을 골목엔 낙엽이 구릅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이불을 단정히 개고 조용히 방문 앞에 섭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잠든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오래 있다가 올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진수는 그 손을 잠시 더 감싸준 뒤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마당을 지나며 낡은 감나무 아래 멈춰섭니다.
붉게 익은 감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구릅니다. 그는 그 감을 집어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햇살에 비친 주황빛이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나도 조금은 내 삶으로 돌아가야겠지. 그는 감을 주머니에 넣고 느린 걸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산과 들 그리고 멀리 고향집 지붕이 점처럼 작아집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조심히 와요. 단 한 줄,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화면을 한 번 더 쓸어봅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무겁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듯합니다. 버스가 도심으로 들어섭니다. 빛과 소음, 사람들의 발걸음이 낯설지만 동시에 반갑습니다. 그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대가 피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오늘은 정말 집에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이 그의 얼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저녁 무렵 아파트 현관 앞.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벨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미경이 서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많은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녀는 말없이 웃습니다. 그 미소에 진수의 어깨가 살짝 내려갑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섭니다. 집안 공기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식탁 위엔 두 개의 그릇이 놓여 있고 김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속삭입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서로의 손끝이 살짝 닿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긴 세월의 거리를 단숨에 메웁니다. 해가 저물고 주황빛 노을이 창문을 스칩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빛이 천천히 식탁 위로 내려앉습니다. 식탁엔 두 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고 김이 피어오르며 고요한 집안에 따뜻한 향이 번집니다. 진수와 미경은 마주 앉아 조용히 국을 뜹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긴 세월의 공백이 잠시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침묵 속엔 오히려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진수는 미경의 그릇에 반찬을 조금 덜어줍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미경은 오랜만에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다정함이 먼저 깃들어 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수는 미소로만 대답합니다. 그 미소에는 수많은 사과와 감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조용히 식탁 위를 정리합니다. 미경은 접시를 닦으며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그 마음을 말로 꺼내지 않고 대신 물컵을 건넵니다. 진수는 그 컵을 받으며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짧은 한마디가 오랜 시간의 공백을 따뜻하게 메웁니다. 식탁 위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의 숨결과 섞여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진수는 커튼을 살짝 걷고 창문을 엽니다. 밤 공기 속에서 가을 끝의 냄새가 들어옵니다. 이 냄새 참 좋네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게 머뭅니다. 창밖에 불빛이 반짝이고 식탁 위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림자 속에서도 두 사람의 손은 맞잡혀 있습니다. 그 손끝에서 잔잔한 온기가 번집니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식탁 위에 불빛만 남아 두 사람을 비춥니다. 진수의 얼굴엔 조용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 미소는 긴 세월 끝에 도착한 평화의 표정입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결국 서로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그 문장이 자막처럼 떠오르며 영상은 잔잔히 끝납니다.